안녕하십니까. 이대한경제 자본시장부장 원정호입니다. 오늘은 원정호의 고도집계 5번째 시간인데요. 네. 요새 그 대체 투자 분야가 많이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예. 핫한데 거기에 그 대체 투자 전문가 있고 또 전도사이시기도 한 예. 헬로펀딩의 네. 최수석 부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분야는 5번째지만 그래도 가장 네티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최수석 부대표님을 네. 소개를 간략히 한번 들어보고 그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대표입니다. 제 이름이 수석, 그것도 그냥 수석이 아닌 최수석, 최고수석. 아주 제 이름값 좀 하무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 헬로펀딩을 약 6년 전에 공동 창업해서 현재까지 아주 P2P 금융 시장 업계에 신뢰를 받으면서 성장시키고 있는 헬로펀딩을 잘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 이제 외환은행에서 지금 하나은행 됐죠. 여기에 30년 이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라든가 또는 기업전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약간 늦은 나이였지만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평범한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멋있는 그런 최수석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체 투자 네. 여기 저한테 사전 자료를 줘서 저도 좀 읽어봤는데요. 대체 투자가 뭔지는 아마 대부분도 알 거예요. 그거는 대체 투자라는 건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제외한 여러 가지들을 대체로 할 수 있는 투자인데 그걸 또 10가지로 선정을 하셨는데 간략하게는 10가지나 되긴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10가지의 대부분을 다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투자를 원칙적으로 일단 대체 투자의 종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부업을 통한 아파트 담보대출 투자 대부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접 담보 설정을 통한 그런 투자, 그리고 또 상가 투자, 그리고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클럽형 투자, 그리고 이제 시행 투자라고 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행 투자. 그리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P2P 투자, 그쪽과 아울러서 일단 리츠라든가 또는 펀드 투자, 그리고 또 직접 본인이 이렇게 뭔가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동산 관련된 투자, 이런 등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파트 담보 대부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생활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아파트 담보 대부업, 대부업은 알겠는데 또 아파트 담보랑 같이 합치니까 어떤 얘기가 될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래요? 혹시 이제 대부업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들으셨는 분 있으신가요? 대부 파이낸스? 저 생활금융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금융. 많이 그게 이렇게 홍보가 되진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는 대부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수요가 많죠. 그래서 요즘 이제 주택금융 규제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이제 LTV나 또는 DSR 이런 쪽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든가 또는 DSR, 뎃서비스 레이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데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고 아무리 담보가 있어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의 40%밖에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 일종의 이제 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의 차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대부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LTV나 DSR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괜찮은 사업이 될 거고요.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 지역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이 9억까지는 40%인 3억 6천, 그리고 나머지 9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20% 2천만 원밖에, 즉 3억 8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은행이나
또는 뭐 보험회사, 저축은행, 또 신협, 새마을금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금융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몇 억을 한 3억 정도 더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부업 투자가 아주 요즘도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아, 본인이 대부업체가 돼서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예, 예. 거기에 따른 금리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렇습니다. 네, 받는 거네요. 근데 보통 대부업 하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용어죠.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소위 말해서 깍두기, 뭐 검은 옷 입고 인사 이렇게 90도로 하시는 네, 네. 이제 그런 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대부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이런 네.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야말로 철저한 신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화이트 컬러가 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담보 대부업에서 좀 알아봤고요. 예, 그리고 아까 10가지 중에 시행업도 예. 말씀하시는데 네. 일반인도 시행 투자를 할 수 네.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매우 조심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시행 투자의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투자 예금이 아니고 투자기 때문에 네. 매우 높은 수익률을 뭐 많으면은 뭐 100%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데 네, 네, 네. 그 욕심 부리다가 네. 자기 있는 돈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또 네. 굉장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한 3천만 원 이상 네,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지식 본인이 다 지식을 가지면 가장 좋겠지만은 좀 그게 안 될 경우는 이 전문가들 이 시행 투자는 그야말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네, 또 네. 초기 자금 투자인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과 지식 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네. 반드시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돼요. P2P 네. 워낙 지금 그 헬로 펀딩도 네. P2P로 했는데 요새 그 P2P 시장이 좀 어떤지 네.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네. 기사도 나오고 관심이 많았다가 사실 뭐 요새 뭐 코인 시장이 워낙 핫해서 그쪽으로 네. 관심 간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되게 조용한데요. 네. 지금 업계 현황이나 좀 분위기가 좀 어떤지 네. 그 법제화된 이후 예. 어떤 게 간략하게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P2P에 관련한 법제화가 2019년 10월에 말날 10월 31일 날 네, 네. 그날 이제 법이 맞습니다. 마련됐습니다. 예. 그래서 통과돼가지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차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P2P가 도입된 지 한 6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쪽도 있었고 그래서 나쁜 쪽도 있고. 사기 횡령도 많았고 네. 대규모 연체 부실도 발생이 되고 네. 이런 상황을 겪어오다 보니까 네. 시장을 좀 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하고 이제 국회가 나서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P2P를 통해서 일어난 누적 대출액이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출 잔액이 한 2조 원 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의 어려운 곳, 네. 가뭄의 단비라든가 네. 금융의 공백을 그런 메꾸는 역할을 잘 해왔는데 네. 뜻하지 않게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네. 많은 또 피해를 끼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지금 24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다가 P2P 업체들이 예, 있다가 등록 업체가 지금은 이제 1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140개 정도가 법제화 이후로요. 그만두고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에 따라서 예, 예. P2P 금융업법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언투법이라고 하고요. 예, 예.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40개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을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정상화되는 시점, 예. 그래서 도약을 앞둔 예.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제대로 된 법률을 가지고 예.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그 법률 이름 자체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자, 투자자와 그다음에 또 대출을 받는 분을 잘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금융이라는 게 규제지 않습니까? 네. 규제를 받으면서 굉장히 성장할 걸로 좀 그렇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성장통을 좀 겪는 시기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기대만큼 그때 네. 법 통과할 때 뭐 네. 박용만 네, 박용만 상공에 있어. 한국 회장이 만세도 부르고 네,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런 기대만큼은 아직은 좀
예, 안 되는 아직은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법제화 돼가지고 막 등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2년 플러스 2, 3년 지나면은 네. 전 국민의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을까. 세제도 정상화 이렇게 투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도 네. 그것도 이제 정상화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또 투자자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 회사 참 믿을만하다. 네. 열심히 하는구나. 내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돈을 증식시켜주기 위해서 네. 엄청 노력하는구나 하는 게 자꾸 많아지면은 네. 그러면 이 시장이 전 국민의 재테크로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이 B2B 상품은 사실 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네. 저도 뭐 어렵죠. 어렵긴 네. 한데 그래서 네. 접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코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 넣고 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니까 이제 네. 쉬워서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네. 많이 들어왔는데 B2B 상품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네. 개가 있고 네. 또 본인이 또 그걸 학습을 해야 돼서 어려운데 가장 쉽고 좀 핫한 상품을 뭘 그럼 초보자라면 뭘 또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네.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B2B 상품 중에서. 네. 여러 가지 P2P 상품의 이제 분야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투자 상품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규제가 많이 있는데 P2P는 이런 LTV나 DSR 규제가 이제 현재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아파트를 가지고 40% 이상 담보대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SCF라고 해가지고요.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에서 이제 공급망 금융 네. 또는 이제 매출망 금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확정 매출 채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네. 네. 카드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네. 카드 대금을 식당 주인은 곧바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2, 3일 있다 받는데 그거를 미리 주는 그런 아. 신용카드 확정 매출 채권 상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온라인 그런 상품 판매들 이커머스 이런 쪽을 유동화시켜주는 이런 매출 채권 유동화 쪽 유동화 시장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네.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나라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나는 네. B2B 상품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네. 사실 업체도 중요하잖아. 아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세상이 좀 네. 험하고 좀 못 네. 믿을 때도 많고 하니까 예. 그럼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되는지 그냥 여기 뭐 동사하는 거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네, 봤을 네. 때 진짜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네. 누구를 골라야 되는지 한번. 제가 볼 때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P2P라는 게 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지 않습니까? 네. 즉 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거든요. 네. 금융 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잘하시는 분들, 경험과 지식이 많으신 분들, 즉 금융권 출신이 많은 임직원의 금융권 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그렇죠. 금융사들은 또 평판도 같은 거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도 그렇게 일해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를 뽑아야 되는 건 지당한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쪽에 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홈페이지 그쪽을 통해서 그 해당 P2P 업체의 임직원들의 얼굴을 사진을 공개해주고 그분들의 프로필을 공개해준 업체. 이분들이 설마 이제 사기치고 내 얼굴 다 나가는데 맞습니다.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내놓는 상품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이 거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업력이 좀 오래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연체율, 부실률이 아주 낮은 업체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면은 대부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0가지 중에 또 간접 투자 쪽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펀드나 리츠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러면은 고르거나 투자 시 뭐 유의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츠나 펀드도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입니다. 간접 투자 수단이죠. 그런데 리츠나 펀드도 결국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리츠나 펀드를 만드는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그 리츠나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경력 그런 걸 좀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쪽에 그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보고서
네. 이런 걸 등을 잘 살펴봐가지고 네.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 소중한 자산이 투자가 되는데 네. 정말 믿을만한가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쪽에 투자하실 때는 중간에 대부분 중도 상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도 일반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처럼 중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반드시 기간에 맞춰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물 부동산을 담는 네.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수익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좀 안정적이면서도 예. 큰 욕심 안 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예. 또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면 개발형 예. 펀드라든지 리츠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2007년 8년에 그때 파이시티 사태 때 예. 약간 움츠러들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부동산 펀드는 좀 안정적이다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예. 많이 넣었다가 이제 개발 사업이다 보니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예.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떠났다가 다시 이제 신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저금리에 이제 많이 알려져서 지금 펀드 리츠도 있고 또 아까 여기 그 자료 읽어보니까 DABS라고 하는 그것도 요새 최근에 좀 그렇습니다. 핫한 상품인데 DABS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상품인가요? 이제 DEPS라고 하죠. DABS. 네. 디지털 어셋백 시큐리티에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반 이제 모바일이나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투자 대상 물건을 미리 정해놓고 자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1뎁스 하면은 뎁스 하나에 1뎁스당 우리 주식 액면가 5,000원처럼 1뎁스당 5,000원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나 또 법인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든가 그래서 사서 임대를 하면서 임대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현재 뎁스 투자가 되는데 10가지 그 대체 투자 분야 예. 사실 많긴 한데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어디 투자하는 게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주시고 또 새롭게 뜨는 분야는 어디를 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얼마나 쉽게 편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제 그다음에 투자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추천하는 게 당연히 P2P 특히 헬로펀딩 투자 상품을 당연히 추천하게 되는데 헬로펀딩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또는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000원 투자하면서 거기에 플랫폼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 홈페이지에 투자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에 대한 공부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 앞으로 새롭게 뜨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연구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대체 투자 상품 대체 중에서 투자 중에서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럽형 투자 그쪽이 아무래도 앞으로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안정적이면서도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하는 클럽형 투자 그러니까 일반 기관 투자가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대체 투자를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아주 많은 다수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5명, 10명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클럽형 투자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높은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아까 클럽형 투자를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디를 가서 찾아봐야 되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결국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디 또 이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찾아가기는 쉽지 않고 또 관심 있게 자기가 발품 발휘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야 되는. 어차피 그런 시장은 항상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여러 가지들 대체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